자,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 기억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없어요. 그냥 이해하고 그냥 체화시키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는데, 일단 여기서 요점은 이 삼각함수들은 모두 단위원에서, 이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이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원에서의 y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y 값을 쭉 살펴보다 보면 좀 특정한 각에서만 볼게요. 자, 일단은 0도일 때는 어때요? y 값이 0이죠. 그렇죠? 그리고 90도일 때는 당연히 반지름이 1이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겠죠. 그리고요,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로 움직였을 때 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또 0이 되겠죠. 그러다가 이제 y 값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그러다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0을 지나게 되죠. 그러면서 쭉 2파이가 한 바퀴니까 한 바퀴가 주기가 되겠죠. 그래서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. 코사인 함수에서 주기는 똑같이 2파이로 같지만 단위원에서의 x값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쭉 보면 얘도 좀 위에 걸로 볼게요. 0도일 때는 x값이 1이죠. 그래서 1인 거예요.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는 0이죠. 그래서 0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그쵸? 그 다음에 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이 되고요. 그렇게 2분의 파이씩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고, 이게 왜 y값이고 왜 x값이냐에 따라 x값이냐, 자, 우리가 단위원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언제나 1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y값이기 때문에 y값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단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, 그래서 단위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빗변의 높이 얘기했었죠. 그러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그 y 값이 사인 값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잖아요. 그 밑변이 x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x 값만 보면 된다. 그렇게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.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. 그거를 쭉 그냥 따라가서 반복해서 그리시면 되고요.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. 참고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?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됩니다. 그리고요,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로 갔을 때 x 값이 똑같이 0이 되겠죠. 그럼 똑같이 y축 대칭이 될 것이니 얘는 오함수가 될 겁니다. 그 다음 탄젠트 함수는 기울기를 뜻한다.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, 밑변의 높이였잖아요. 이건 당연히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고, 1사분면에서는 당연히 양수값을 가질 것이고, 이게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다. 무한대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다가 쭉 음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올라가면서 음수값인데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될 것이고,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반복되겠죠. 그러다 다시 반복되면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
그럼 3, 4분면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띠게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고,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? 반대쪽으로 가면 사사분면이잖아요. 사사분면은 기울기가 음수겠죠. 음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모양, 180도 회전한 모양이 될 것이니까 원점 대칭이 될 거고, 얘는 기함수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삼각함수는 크게 사인 함수, 코사인 함수,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, 사인 함수는 단위원에서의 y 값이고, 코사인 함수는 단위원에서의 x 값이고, 탄젠트 함수는 단위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. 그래서 사인 함수는 기함수였고요.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였고요. 탄젠트 함수는 기함수가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단위원에서 항상 생각한다.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양의 방향을 변했을 때, 음의 방향을 변했을 때,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, 아니면 또 특수각들을 살펴보는 것도 제가 지금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특수각들도 살펴보게 되시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보시면 상학함수를 좀 정복하는 느낌이 될 것이고, 그래서 거기까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제가 얘기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일단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